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세계 한인 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제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서울에서 16일 개막됐습니다. 19일까지 여의도 페어먼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계속되는 이 행사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 14개국에 거주하는 한인 정치인이 직접 혹은 온라인을 통해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시의회 역사상 최고 득표로 당선된 김태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 의원, 미국인 최초의 차관보가 될 셰럴 마이어스 오리건주 국무차관, 최초의 한국인 여성 의원인 카베라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이혜원 독일 연방하원의원, 린다이 한인 여성 뉴욕주 시의원, 박동우 전 백악관 장애정책위원, 크리스 정 뉴저지주 팰리사이드 팍 시장, 그리고 이진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교육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한인 정치인 협의회를 이끄는 연아 마틴 회장은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은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이 기회를 통해 한인 정치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진 교육위원은 한인 차세대들이 선출직이나 고위직 공무원으로 진출, 자랑스런 한인의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년여 만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포럼에 다시 참가해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국제사회 속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역할,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한 정치인들의 역할, 그리고 한인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한인 리더들의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17일 국회의장 주최의 만찬이 열렸고 18일에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 역사문화 체험 후 외교통일위원장 주최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근절된 질병으로 여겨졌던 소아마비가 미국에서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 근교 카운티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 하수에서 폴리오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감염이 소강되던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 중인 33세 타일러 에드워드 씨는 최근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알아보다 소아마비 바이러스 발견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내가 몇몇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몰랐다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묻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 서류를 받은 그는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으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현재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미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에드워드 씨와 같은 젊은 층에서 부모에게 어릴 적 접종 기록을 묻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성장한 성인이라면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맞았을 확률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 50개 주와 특별구가 아동이 입학이나 어린이집 입소 전에 소아마비를 비롯한 특정 질병에 대한 백신을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최지원입니다. 미 중앙은행이 노동시장에 악화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됩니다. 연준은 그동안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강력해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이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징후가 보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고 빈자리가 감소하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어 일부 부문의 고용이 줄어들고 올해 초보다 급여 상승률이 둔화되는 점도 노동시장 변화의 전망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자 대부분은 여전히 미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로는 실업률이 매우 낮고 기업들의 구인이 역사적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어 긴축 정책으로 가는 것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가져갈 위험성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내년 5월 본격적인 리얼아이디 시행을 앞두고 차량 운전국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번의 연기 끝에 내년으로 미뤄진 것이라 이번이 최종이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일부터 미 국내선 항공편 탑승 또는 연방정부 시설을 방문하려면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여권 등 추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휴대하면 번거로우므로 이에 리얼아이디를 만들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소속 건물 출입 시 간편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리얼아이디 시행을 1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보안국은 여름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리얼아이디를 발급받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는 리얼아이디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고 AB60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 체류자 운전자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내선을 탈 때 Federal Limits Apply가 적혀있는 기존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리얼아이디나 여권 등 다른 서류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DMV는 리얼아이디가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아닌 AB60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앞으로도 연방정부와 운전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DMV 측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만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서류 미비자는 평소처럼 메일, 온라인 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일반 운전면허증 외에 Enhanced Driver License가 있으나 국제선 탑승을 위해서는 리얼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별로 리얼아이디 시행에 따른 세칙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리얼아이디 신청을 원할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능한 시간에 예약을 한 후 DMV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더불어 신분증명 서류 1종, 거주지 증명 서류 2종,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리얼아이디 신청 수수료는 $5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30인데 갱신 시 리얼아이디를 함께 신청하게 되면 $5가 추가돼 $35만 내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임시 신분증을 프린트해주고 2, 3주 후에는 리얼아이디를 본인의 집 주소로 배달받게 됩니다. 시카고에 사는 헬 씨는 지난달 엘스톤길의 DMV를 방문해 리얼아이디를 신청해 새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실제 서류 처리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가면 문전 박대를 당할 수 있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방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구비 서류를 여유 있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얼아이디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당초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이유로 2023년 5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테네시주의 교도소에서 한 여성이 마약이 들어있는 풍선을 밀반입, 내용물을 입에 담은 채 키스해 복역 중인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3세 레이첼 돌라드는 교도소 내 밀스푼 반입과 2급 살인으로 지난 13일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돌라드는 내슈빌에서 6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터니센터 산업지구에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인 남자친구 조슈아 브라운을 찾아갔습니다. 11년형으로 2029년까지 복역 예정이었던 브라운은 돌라드와 입을 맞춰 그녀가 입에 머금고 있던 0.5온스의 메스암페타민이 담긴 풍선을 삼켰습니다. 이 풍선은 이후 화장실에서 꺼낼 예정으로 보였으나 브라운의 뱃속에서 터져 그를 약물 남용으로 사망케 했다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돌라드가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숨겨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도소 측은 방문객에 대한 몸세습과 마약 탐지견 사용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돌라드는 $50,000의 벌금과 60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오레건주에서도 여자친구가 복역 중인 남자친구를 입맞춤으로 살해해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시건 호수의 파티 구역으로 알려진 플레이펜에서 보트 사고가 발생한 지 수시간 만에 몬트로즈 항구 근방에서 익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미시간 호수 주변에서 이번 주 발생한 세 번째 익사 사고입니다. 수사당국은 이 익사체가 17일 저녁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다른 한 명이 실종된 보트 실족 사고의 실종자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 미상의 익사체는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시카고 소방대원이 물속에서 꺼낸 뒤 근방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플레이펜 구역은 네이비피어의 북쪽으로 이곳에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트에 닻을 내리고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합니다. 시카고 소방청은 17일 오전 다이버시 항구 근방에서 배를 타던 중 실족사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이스 알베르토 다빌라 베라로 알려진 이 남성은 같은 날 오전 5시 물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인디애나주 위팅시 관계자들이 지난 2주간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시카고 남성의 익사체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친구와 함께 미시간 호수에서 보트를 타다가 실종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익사 사고를 조사하는 그레이트 레이크 구조 프로젝트에 의하면 올해 미시건 호수에서만 최소 33명의 익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잇따른 익사 사고에 지난 6월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미시간 호수 해변 입구에 구명 튜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레이펜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법 사례의 대부분이 과도한 파티가 아닌 구명 자켓 미비, 보트 미등록, 조명 없는 야간 운행 등이라며 실족으로 인한 익사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갖춰져 있으나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7,108명, 신규 사망자 수는 461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020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